전 세계 사람이 아침에 제일 많이 하는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하셨죠?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 겁니다.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 콩팥 나이를 10년씩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시면서요. 제가 30년간 노년층 콩팥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문인연입니다. 수천 명 어르신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후 콩팥이 빠르게 망가지는 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아침에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분들 대부분이 그 습관을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찬물 세수가 혈관에 좋다면서요. 아침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라면서요. 약은 빨리 먹을수록 좋다면서요. 전부 콩팥한테는 독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의심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싶었거든요. 근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인데 아침 습관만 다른 두 그룹을 5년간 추적했더니 콩팥 기능 차이가 무려 35%나 벌어졌어요. 거의 10년치 노화 차이입니다. 근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순서만 살짝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습관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하고 계실까요? 끝까지 보시고 본인이 몇 개 해당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저도 직접 보고 마음이 아팠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 지인의 외숙모님 이야기예요. 72세이셨는데 평생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셨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세수하시고 집안 정리하시고 손주 도시락까지 다 챙기신 다음에야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손주가 셋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도시락 3개를 싸셨어요. 반찬도 매번 다르게 해주시고 예쁘게 담아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본인은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셨죠. 성실하게 사신 거잖아요. 가족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지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게 콩팥한테는 매일 아침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하더니 소변에서 거품이 자꾸 보이셨대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붓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고요. 근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저녁 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대요. 따로 아프신 데도 없고 건강관리 안 하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셨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뭘 제일 먼저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세수하고 손주 도시락 싸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셨대요. 거기서 딱 감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 첫 30분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아침 루틴 몇 가지만 바꿔드렸더니 2달 만에 붓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검사 수치도 안정적으로 돌아왔고요. 거창한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침 첫 30분을 바꾼 것뿐이에요.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시고 물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 하시는 걸로요. 손주 도시락은 그 후에 싸셔도 되잖아요. 그것만 바꾸셨는데 몸이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다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손주들 시집 장가 보내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알려드릴 실천법 하나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놓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거 있으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러셨던 거니까요. 오늘 아시면 내일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에 소변 참는 습관부터 이야기할게요. 이거 해당되시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화장실보다 다른 게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휴대폰 봐야지, 뉴스 봐야지, 물 마셔야지, 이불 정리해야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은 뒷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그게 다 콩팥으로 모여서 소변이 되는 거예요. 밤사이에 만들어진 노폐물이 방광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역류하면서 콩팥 안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콩팥은 아주 섬세한 장기예요. 작은 필터들이 수백만 개 모여서 피를 걸러주는 건데 압력이 올라가면 이 필터들이 하나둘씩 망가집니다. 한번 망가진 필터는 다시 안 살아나요. 국내 대사건강 연구 자료를 보면 아침 소변을 미루는 시간이 길수록 콩팥 기능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분 미루는 것과 1시간 미루는 것도 차이가 있었고 1시간 넘게 미루시는 분들은 콩팥 노화 속도가 확연히 빨랐어요. 제가 만났던 박성도 71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운동부터 하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신 거죠.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바로 운동복 입고 동네 공원으로 나가셨대요. 1시간 정도 운동하시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시고 그제야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본인은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근력도 좋으시고 심폐기능도 좋으셨거든요. 근데 화장실은 운동 끝나고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매일 1시간씩 소변을 참으신 거예요. 이게 10년 넘게 쌓이니까 결국 콩팥 기능 저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데 왜 콩팥이 나빠지냐고요. 특히 첫 소변은 밤새 농축된 상태라서 참으면 손상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밤에는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첫 소변은 진하고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빨리 내보내야 콩팥이 깨끗해지는데 참고 있으면 독소가 계속 콩팥을 자극하는 겁니다. 일어나시면 뭐라든 화장실부터 먼저 가세요. 알람 끄시고 바로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뉴스도 나중에 보시고 이불 정리도 나중에 하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콩팥이 한결 편해집니다. 다음은 찬물로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찬물이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피부도 탱탱해진다고요. 혈관도 튼튼해진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십 년째 찬물 세수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 중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콩팥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요.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혈관이 이미 수축된 상태거든요. 밤새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여기에 찬물 자극까지 더해지면 혈관이 확 조여듭니다. 그러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확 줄어들어요. 콩팥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장기잖아요. 근데 피가 안 들어오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또 콩팥을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생겨요. 한국노년기혈류연구 자료에 따르면 찬물 자극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20에서 40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되는데 60대 넘으시면 회복이 느려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찬물 자극의 영향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정혜권 69세님은 찬물 세수를 30년 넘게 하셨던 분인데요. 본인은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주변에도 자랑하셨대요. 나는 매일 찬물로 세수한다. 그래서 감기 한 번 안 걸린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우셨대요. 혈압을 재보니까 아침마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콩팥 수치도 빠르게 나빠지셨어요. 찬물 세수 때문에 매일 아침 콩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매일이요. 특히 한겨울에 찬물을 쓰시면 혈관 스트레스가 2배로 올라갑니다. 욕실 온도도 낮잖아요. 차가운 욕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시면 몸이 이중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36도에서 38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손등에 물을 묻혀보시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딱 좋은 온도예요. 욕실 온도도 너무 차가우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욕실 히터를 미리 틀어두시거나 따뜻한 물로 바닥을 데워두시면 좋아요. 어렵지 않죠? 물 온도만 바꾸시면 돼요. 세 번째는 아침에 격렬하게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진짜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저도 운동 많이 하시라고 항상 권해드려요. 근데 아침 첫 시간에 강하게 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자면서 숨 쉴 때마다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땀도 조금씩 나고요. 78시간 자고 일어나면 몸에서 물이 500ml 넘게 빠져나간 상태예요. 콩팥도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콩팥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육을 많이 쓰면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게 콩팥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특히 탈수 상태에서는 이 물질이 더 진해져서 콩팥 손상이 심해져요. 운동 후 근육 단백질 수치가 올라가면 콩팥 필터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한수 76세님은 새벽 등산을 매일 다니셨던 분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하신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5시에 집을 나서셨대요. 동네 뒷산을 매일 오르셨는데 왕복 2시간 코스였습니다. 10년 넘게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셨대요.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소변이 갈색으로 변하더니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병인 줄 알고 많이 놀라셨대요. 검사해보니까 근육에서 나온 물질이 콩팥을 막은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탈수 상태에서 격한 등산을 하신 게 원인이었어요.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두 잔 드시고요. 운동은 가벼운 걷기나 관절 스트레칭 정도로 시작하세요. 집 앞 산책 정도면 충분해요. 격한 운동은 오전 후반이나 오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물도 충분히 드셨고 몸도 깨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침 첫 시간만 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복에 약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드시는 약이 여러 개면 한꺼번에 털어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 한 모금에 약 서너 알씩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빈속에 약을 먹으면 약물이 위장에서 바로 흡수됩니다. 음식이 있으면 약이 천천히 흡수되는데 빈속이면 확 흡수돼요. 그러면 혈액 속 약물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콩팥은 이 약물을 걸러서 내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농도가 확 올라가면 부담이 커져요. 고령층 약물 연구에서는 공복 복용 시 약의 독성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을 같은 양으로 드셔도 언제 드시냐에 따라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3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유동현 75세님은 드시는 약이 여러 가지셨는데 전부 아침 공복에 한꺼번에 드셨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영양제까지 합치면 7알이었대요. 빨리 먹고 끝내려고 그러셨던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에 7알을 한꺼번에 드셨어요. 그러다가 콩팥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한참 찾았대요. 약 복용 방식을 바꾸고 나서야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약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세요. 밥 드시고 좀 쉬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면 나눠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다 드시지 마시고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세요. 어떤 약은 아침에 드셔야 하고 어떤 약은 저녁에 드셔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약 처방받으실 때 꼭 여쭤보세요.
건강식품도 약과 함께 드시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홍삼, 오메가3, 비타민 같은 건 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해당되시는 거 있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아셨으니까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이 4가지 습관과 연결되는 추가 위험 요인들을 더 살펴볼게요. 콩팥을 지키기 위한 아침 생활 습관을 좀 더 깊이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주 사진 보시고 뉴스 보시고 카톡 확인하시고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손주 사진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뉴스도 궁금하시고요. 근데 이게 콩팥이랑 연결이 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시다 보면 화장실 가는 타이밍이 늦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소변을 미루면 콩팥 압력이 올라갑니다. 본인은 5분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20분, 30분이 금방 가거든요. 스마트폰이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어요. 침대에서 10분 이상 스마트폰 보시는 건 피해주세요. 일어나시면 먼저 몸 일으키시고 화장실로 이동하세요. 스마트폰은 그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보셔도 되고요. 아침 첫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래된 습관이시죠? 몇십 년 동안 아침에 눈 뜨면 담배부터 피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니코틴은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면 혈관이 확 조여들어요.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확 줄어듭니다. 하루 중에 언제 피우시는 담배가 제일 해로운지 아세요? 아침 첫 담배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혈관에 갑자기 니코틴이 들어오면 충격이 커요. 하루 종일 끊기 어려우시더라도 아침 첫 시간만큼은 참아보세요. 일어나시고 1시간 정도는 담배를 안 피우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콩팥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자꾸 서두르게 되고 짜증도 나시고요. 뉴스 보시면서 화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치 뉴스 보시다가 아침부터 혈압 오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올라가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해요. 콩팥 혈관도 긴장하면서 지속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아침에 3분만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눈 감고 천천히 숨 쉬시는 거예요. 코로 4박자 들이쉬시고 입으로 8박자 내쉬시고요. 이거 3번만 하시면 1분도 안 걸려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 뉴스는 점심때 보셔도 되잖아요. 아침 식사를 급하게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바쁘시니까 빨리빨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5분 만에 뚝딱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콩팥 필터에 부담을 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콩팥이 이걸 처리하느라 바빠져요. 소화 부담도 커지고요. 위에서 제대로 안 씹힌 음식을 처리하려면 소화기관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 드시고 젓가락 내려놓으시고 좀 씹으시고요. 따뜻한 음식으로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 드시면 속도 편하고 수분 보충도 되거든요.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일 몰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시면 탈수 상태에서 과한 노동을 하는 셈이에요. 콩팥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시거나 무거운 빨래 들어서 나르시거나 하시면 혈압도 올라가요. 체력 소모가 큰 일은 오전 후반으로 미뤄주세요. 기상 후에는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나서 집안일 하셔도 늦지 않아요. 찬 음료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이나 주스 꺼내서 바로 드시는 분들이요. 이것도 콩팥한테는 좋지 않아요. 찬 음료가 들어오면 위장 혈관이 수축하면서 콩팥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상온에 두셨던 물도 괜찮고요. 끓여서 식힌 물이면 더 좋아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거의 다 아신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은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올바른 아침 루틴은 콩팥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소변 조금 참는 건 괜찮지 않나? 찬물로 씻으면 혈관에 좋지 않나?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약은 빨리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콩팥 입장에서는 전부 부담이었습니다. 잘못 아신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알려드린 거예요. 의료진들도 이런 생활 습관까지는 잘 안 말씀해 주시거든요. 진료 시간이 짧으니까요. 실제로는 아침 첫 30분의 선택이 혈류 흐름과 압력, 염증 수준, 수분 균형까지 전부 바꾸면서 콩팥 기능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콩팥은 매일 조금씩 손상되다가 어느 순간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안 돌아와요. 다른 장기들은 회복이 되는데 콩팥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아시면 바꾸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외숙모님도 바꾸시고 좋아지셨잖아요. 72세에도 바꾸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신다면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눈 뜨시면 알람 끄시고 바로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이불 정리도 나중에 하세요. 무조건 화장실 먼저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콩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뭐라든 화장실부터 가세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콩팥 나이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이 아닌 저녁 습관이 콩팥을 어떻게 지키는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하시는 행동 중에도 콩팥을 살리는 것과 망가뜨리는 게 따로 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이것 하시면 콩팥이 밤새 회복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반대로 하고 계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